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서 소관 2025년도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녹지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및 각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효숙입니다. 우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중구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2쪽부터 344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53억 806만원에서 2232만원을 증액한 53억 3038만원으로 수수료 수입에서 2991만원, 이자 수입에서 40만원, 보조금 반환 수입에서 105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 수입에서 834만원, 기타 수입에서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84억 400만원에서 1억 9,400만원 증액한 85억 9,8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에서 1억 8,900만원 감액하였고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에서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세출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액 225억 4,729만원에서 2억 1,482만원 0.9% 감소한 223억 3,2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강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120억 3,916만원보다 3.45% 감액된 116억 2,368만원입니다. 건강정책과 사업 예산 중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사업 4,042만원, 영상의학실 운영 747만원,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 349만원, 보건소 시설관리 1,004만원,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 1,018만원, 기준 인건비 3억 3,001만원, 행정사무경비 98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5쪽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05억 800만원보다 1.91% 증액된 10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정신건강사업 390만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16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9,1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1억 1,300만 원, 반환금 등 기타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 시행 및 현안 사업 등 반드시 집행해야 할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혁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7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2억 1,681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의료 수수료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등 순시비 보조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등을 증액 편성하고 그의 감염병 예방 방역 소독 사업 등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불필요한 예산을 가다 편성하여 정리 추경 시 감액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계선에 따라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9쪽 서명세서 451조 진료의사 인부임 세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진료 의사 휴가 시 업무 공백을 취소하기 위해서 대체 인력을 채용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기정액에 비해서 감액이 90.6%가 됐습니다. 그죠? 네, 네. 사업비가 360만 원만 남기고 그리고 36만 원만 남기고 349만 원을 감액했는데 왜 이렇게 큰 폭의 감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진 의사 선생님을 구했습니다. 정규직으로. 네. 그래서 그때는 이 진료 예진 의사 인부임이 필요 없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정규직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새로 이제 의사 선생님을 채용할 적에 그 원래 진료실에 보건소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연가 휴가를 가면은 그 대비용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제 예진 의사 선생님이 구해져서 요 하루만
그 진료의사 선생님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거 금액이 하루 35만 원 해서 수수료해서 36만 원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루를 빼고는 나머지는 이제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구해졌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예진의사 선생님이 진료의사 선생님 휴가 때는 같이 업무를 좀 백업을 해주고 네, 네, 그러면은 되기 이제 때문에. 앞으로도 그럼 이 인부임을 사용할 일이 12월 달에도 이제 끝나기까지도 이제 필요 없다는 뜻인 네, 겁니까? 그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좀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좀 효율성 있게 좀 계획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뭐 계획을 못 하셨다가 그렇게 된 거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사업명세서 14쪽 설명자료 14쪽 사업명세서 452쪽 시관의 근무수당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감액이 53.8%가 됐습니다. 그죠? 연속 지속되는 수당 성격을 좀 감안했을 때 이게 적정 집행률인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0월에서 12월 추가 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시간의 근무수당 네네. 말씀이십니까? 네. 네. 시간의 근무 수당은요, 저희 이제 직원들이 뭐 당직이나 출장은 제외하고요. 그 이외에 업무 연장 근무를 할 때. 네네. 업무 연장을 하는데 10월에서 12월 합니다. 추가 집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9월 달까지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추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네.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19나 의료 파업으로 좀 업무가 많았고요. 현재는 벌써 그 부분은 너무 많이 지나지 않았나요, 소장님? 네. 그때를 너무 네. 네네. 6시에서 7시 저녁 시간은 제외하고요. 4시간 그 정도 책정으로 해서 네, 집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러면 10월에서 12월은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안 세우신 거예요? 세우셔서 이만큼 된 거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그 시간의 근무 수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간의 근무 수당을 할 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 근무량 추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세워졌다는 말씀입니까? 초과 근무가 그저, 감소되고 네네. 좀 그전에는 변화에 따른 부분이 있다면 이제 좀 네네. 저 너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다 계상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요, 이제 정책과하고, 증진과가 같이 합쳐서, 이렇게 코로나 의무나 의료 파업, 그 문제를 같이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대기 업무가 감소하고, 또 24년 상반기까지 또 정책과 증진과 전 직원 그 파업이.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소장님 예, 초과 예. 근무가 감소하고 정책 변화의 요인에 따라서 네네. 지금 감소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부서 내에서 좀 이렇게 초과 근무 총량 관리나 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불용액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희가요, 듭니다. 네. 여기 12월까지 그 시간의 근무수당 요거 해서 그것까지 해서 하는 게 53.8%로 감해가는 거잖아요. 시간의 식당- 근무수당이 10월 말까지 지금 하신 금액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11, 12를 포함해서 한 예산액을 잡으신 거잖아요, 소장님. 그죠? 네네, 의료 파업이 이제는 어느 정도 그쵸, 다 네.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를 응. 감안해서 감안해서 앞으로 네. 예산을 할 때는 53.8%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아. 소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 드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요. 충분한 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인력이 아니라 어쨌든 근무 수당이 수당.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됐으니까 인력이 문제가 아니라 좀 이런 부분을
추계를 과다하게 세우지 않게 불용하게 최소화될 수 있게 실근무 기반을 좀 정확한 것을 산정하셔서 지금 변화됐다고 소장님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정책이 변화되고 초과 근무가 감소됐으며 아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좀 불용익을 좀 최소화할 수 있게 과다 편성되지 않게 좀 정확한 산정을 하셔서 효율적인 초과 근무 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네, 잘 살펴보고요. 예, 효율적으로 예, 그 업무 수당도 잘 책정을 해서 편성을 잘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소장님 상업명세에서 452조, 453조 설명자료 13쪽입니다. 기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준 인건비가 2억 5,5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을 했죠. 맞죠? 네. 기준 인건비는 예산 편성 시 추계가 근사치 할 수 있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추계가 어려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준 임금은 어느 정도는 이제 호봉에 따라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번에 이제 2025년 6월 30일자로 그 공로 연수로 3명이 30호봉 이상이죠. 이분들이 이제 경력자들이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러고서 호봉이 좀 낮은 인력들이 새로 이제 들어오면서 그 차이가 그 차이 이렇게, 때문에 네, 이렇게 난 예산 겁니다. 편성 시 추계가 좀 어려웠던 차액입니까? 네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초에 추계를 잘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 편성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장님, 이양수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건강증진과 질문을 드리는데요. 예산서 343쪽 보고 계세요? 343쪽. 예. 네. 설명자료 1쪽. 그 외에 수입에 대한 것을 본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간호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몇 명 정도 하고 있죠? 저희가 한 200명 정도를 예산으로 1년에? 예, 예. 한 6, 7개 간호대학 에서 한 200명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2주 간격으로 합니다. 그 실습비를 내고 있습니까? 네, 실습비를 2주에 예, 2주에 10,000원 정도 받습니다. 10,000원 정도. 그래서 본 자료에 잘못 정정합니다. 1주에 10,000원이고요. 예. 보통 한 학생이 오면 2주를 하기 때문에 개인당 20,000원입니다. 20,000원. 그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저희 쪽이 조금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스스로 실습비. 받는 실습비 예. 저희가 많은 것은 아니고요. 다른 구도 이렇게 받고 있고요. 예. 대덕구가 조금 40,000원 그렇게 대덕구만 그렇게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재정이 약해서 거기는 30,000원 받고 우리는 조금 있으니까 20,000원 받아도 됩니까? 글쎄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기준이 또 뭡니까? 5개구 중에서 아니 그걸 그거는 20,000원으로 받는 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대학 그 관계자분하고도 상의도 하고요. 예. 또 기존에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됐는지 그것도 참고를 해서 이거는 비싸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수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죠? 저희 여기에서 생기는 수입은 주로 이제 사무 관리비, 또 교육 자료 인쇄 등 그런 용도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제 행감 자료에 보니까 담당자 확인 결과 실습비는 1인당 1만 원으로 돼 있는데 왜 2만 원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일주일에 10,000원이고요. 네, 보통 2주에는 학생들이 2주 간격으로 이렇게 실습 기간이? 로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2만 원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 대덕구는 3만 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죠? 네네 맞습니다. 다만 실습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도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 관계자와 서로 이제 그 토의를 그 면에 대해서 정책 면에 대해서 하고요. 적정한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네. 이 실습비가 법적인 근거로 인해서 받는 건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받는 건지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 가지고 문제는 없는 건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이제 사업 개요가요. 그 지역사회 간호학과 학생의 보건 실습을 통해서 뭐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현장 중심 실습 효과 증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관행적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간호학과 학생들도 그 현장에서 그런 실습이 필수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습은 필수인데 네네. 그 실습비를 받는 것을 네. 여기가 이제 일반 기관도 아니고 어떤 관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인데 법정 근거 없이 받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하고 또 비용을 어떻게 쓰는 건지 그 실습 나오신 분들의 어떤 간식 비용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교통비로 주는 건지 그 비용이 뭐 많지는 않지만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간호 실습 나온 학생들한테 간식비 그런 거 주는 건 없고요. 네. 이게 그 학교 관계자 간호대학과 서로 상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관공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교육의 현장 실습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법적인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냥 관용적으로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늘상 와서 저희가 하는 거 보고 파트별로 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은 그 돈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네. 근거 이시 이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고요. 아니 그게 중요하죠. 네네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인 기업도 아니고 네네. 관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조례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건소에 조례 있습니까? 그거를 실습비에 있는지 대한 제가 아직 이것이 있는 네. 건지 저도 관행적으로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어떻게 이루어지지 그것만 제가 살펴봤지 조례에 의한 건지 그거는 아직 제가 그래서 본 의원이 보겠습니다. 네. 과장을 부르라고요? 그럼 과장님 뭐 요청해도 됩니까? 건강 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거 소장님이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아는 데까지 예, 법정 예. 근거에서
말씀해 주시면 네네.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제 실습생들이 저희가 이제 충남대학교 간호학과를 비롯해서 7개 학교에서 저희 간호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나오는데요. 1년에 한 200명 정도 나오는데, 이제 실습생들이 저희 실습을 할 때 필요한 이제 사무관리비 용도로 저희가 쓰는데 법적인 근거는 없고 그 학교 자체적으로 그 실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일정 시간을 간호학과 학생이면. 그래서 그 대학교 자체적으로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이제 1인당 10,000원씩 해서 저희는 2주 실습을 하기 때문에 2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관행적인 거예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네. 그러면 그것을 실습비를 학교에서 대납해 주는 겁니까? 개인이 학생들이 실습비를 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인원수 대비해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학교에서. 네네. 어. 그러니까 학교에 대학교 조직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네. 그 규정에 의해서 그럼 거기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네네. 우리는 뭐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뭐 법적인 근거는 없고 그냥 관행적으로 그 학생들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네. 아니 과장님도 관에서 네. 예.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네. 일반 기관도 아니고 네. 중구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행적으로 행정 업무를 관행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그 사무관리비 용도로 써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실습비를 저희한테 내면 저희가 그걸 이제 세입으로 잡거나 아니면 이제 사무관리비 용도로 쓰는데, 요거는 이제 특별한 뭐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 사실 법적인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긴 한데요. 과장님도 예. 네네. 행정을 오래 하시고 네. 관에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으면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네. 법적인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작든 크든 간에 네네. 우리가 받을 적에도 법적인 근거 이시 받아야지 네. 그냥 관행적으로 받았다가 예, 예. 아무리 좋은 것도 선한 것도 악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중구 보건소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네. 뒤죠. 네네.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 세입 세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 저희가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됐어요. 예.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네.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기타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맞죠? 네. 예. 그 기타 과태료 수입에 보면 의약업소, 금융구역 등 관련된 위반 건수 증감에 따라서 올해 몇 프로 정도가 증가됐죠? 과태료가? 올해 과태료가요. 좀 증감됐죠? 네, 증가됐습니다. 증감됐죠? 예? 네. 그래서 금연구역 흡연 위반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오진 않고요. 가끔씩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가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 건강 보호를 위해서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인데 금연거리 확대를 더 많이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네. 청소년들이 아무 데서나 담배를 태운다든지 지금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정책적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질의해 드립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도 그 의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점점 이제 담배 피는 경우도 많이 목격이 되고요. 저희가 금연 구역은 많습니다. 건강보호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근데 금연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3군데 아직은. 근데 금연거리를 조성할 때 저희가 여기 하고 싶다 이래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근거 이시 또 해야 되니까. 그 몇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 상점, 거리를 하고자 하는 거기에 2분의 1 상점의 동의도 받아야지 되고요. 또 지자체의 동의도 받아야지 되고, 이런 합의 하에
그러니까 금방 내 하고 싶다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점점 더 이렇게 살펴보고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그 규정에 맞게 할 예정입니다. 예, 이 앞에 가보면은 은행동 청소년 거리가 있죠. 네네. 거기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금연 구역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아직 못 느끼십니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공지역에서 네. 본인은 피지만 그 피해는 뭐 여러 국민들한테 가기 때문에요. 간접 흡연이라든가 그 보기에도 참 안 좋고요. 예, 많이 느낍니다. 본의원이 질을 마치면서 네, 거기를 좀 소장님이 잘 참고하셔서 네, 네. 금연 구역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네. 돌아다녀 보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윤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타 과태료 세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태료 체납 시 강제징수 절차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과태료가 체납되었을 때요. 네네. 처음 이제 안 내면 안내를 한 번 더 내고요. 그 과태료 그 더 내는 그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한 번 경고 내고 또 올려서 받고 또 올려서 받고 그러다가 그게 1년 이내에 안 하면 저희는 이제 세정과로 넘깁니다. 지방세와 연계해서.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아, 예. 그럼 사업명세서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 증가에 따른 예산 내역 조정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위반 행위가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 단속 강화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한 것인지. 저희가 이제 과징금이 있고요. 또 과태료가 있는데요. 네. 여기 과징금이 많이 그 늘은 면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 525만 원이 늘었는데요. 이것은 그 심평원에서 이렇게 적발해가지고 건수가 많이 그러니까 그 적발 건수가 증가해서. 네, 증가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단순히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면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계도하시고 또 영업주 또 교육이나 그리고 대상업소 컨설팅 하셔서 예방 중심의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7쪽 설명재료 11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3차 추경 시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리 추경에 9,106만 2천 원, 약 15.8%를 증액 편성했는데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는지 불가피한 어떤 이유가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이제 예산액은 사실은 항상 모자랍니다. 예. 증감 그 사유는 서비스 단가 건강관리 파견하는 서비스 단가하고 제공 그 인력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증가한 만큼 네. 본 예산이나 그 뭐 3추에 또 7,7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잖아요. 증액 편성. 네. 그 당시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요?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도요. 제가 좀 살펴봤더니 그 간해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5개구가 서로가 이쪽이 부족하면 또 이쪽으로 보내주고 그런 면이 있어서 충분히 세워도 또 간해시 통보에 의해서 또 다른 구로 또 이렇게 보내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출산율이 소폭 반등하는 추세에 이제 여러 지자체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부족하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광주 광역시는 여름부터 예산이 이제 소진돼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직원 임금 지급을 위해 빚을 내는 상황까지 발생한 거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네. 우리 중구 역시 2025년도 본 예산 편성 시 5억이었으나 추경을 통해 증액 편성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 차원이 예산 지원 방식이나 재원 배부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없었는지 걱정되고 사업이 안정적 추진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이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그 건강관리사를 저희가 의탁을 해서 이제 의탁업소에서 파견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의탁업소에서 이 인건비는 주지만 그 의탁관리사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항상 그 재원 그 문제 그거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직후 가정이 가장 민감한 시기에 직결되는 필수 돌봄 서비스이죠. 네, 맞습니다. 또 예산이 부족해서 중간에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제공 기관이 임금 체불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 있으니까 예산 고갈로 인해서 미지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잘 살펴보고요. 예산은 인건비는 좀 예민한 예산인 네, 거 근데 알고 인건비는 계시잖아요. 노무관계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인건비만은 일단은 지급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수용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457쪽 설명자료 12쪽 정신건강사업 운영 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5.5%가 감액이 됐습니다. 소장님, 그죠? 네. 감액 사유 보니까 위원회 참석 현황에 따른 불용 예상액을 감액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 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월 1회 이루어지는 거 맞죠? 월 1회로 그러니까 정신건강 심사위원회는 월 1회로 이루어집니다. 네, 이게 심사위원회에서만 회의가 이루어진 거죠? 심의위원회에서는 회의를 보통 안 이제, 하고요. 네,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정신건강 그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떤 인권 문제나 그런 게 있을 때 심의위원회가 열리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열린 적은 없고요. 심사위원회는 이제 입원 관리나 또 입원 일수가 좀 늘어난다거나 퇴원할 때 그때 심사에 의해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네, 그래서 심사위원회 회의만 그러면 11월까지 11번 이루어진 겁니까? 네, 맞습니다. 대면으로요? 월 1회, 네, 대면입니다. 대면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은 위원님들의 참석률이 저조해서 반납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정신건강 심사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 환자의 입퇴소 여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의사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네, 좀 맞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좀 더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의하기 전에 또는 심의위원을 뽑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려서 이제 앞으로는 좀 이렇게 감액되는 비율이 이렇게 25%나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 마련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숙고하고요. 네, 네네. 많이 노력해서 여기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명세서 458쪽 설명자료 13쪽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대상자 부족으로 예산이 반복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죠? 올해도 4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40% 삭감이 됐고
실적은 0건입니다. 혹시 나머지 기간에 11, 12에 신청한 실적은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데요. 요 사업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애매하다고 할까요?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인데 일단은 대상자가 냉동난자고 하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 상태인 상태에서 뭐 해동을 한다든지 뭐 인공수정, 체외수정 할 때 그 지원하는 비기 때문에 냉동난자 하고 있는 그 노력하고 있는 그분을 대상자를 찾기가 중구에서 힘듭니다. 네, 그럼 네. 그런 대상자를 찾으려고 소장님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작년에도 네. 그렇고 네. 이제 작년에 비해 올해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찾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아니요.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찾기 어려운 게요. 저희가 네네. 홍보가 미진해서가 아니라요.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네. 그 대상자가 없다는 의미고요. 저희가 이제 냉동난자 같은 경우는 네, 산부인과 그러니까 없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 발굴하거나 어쨌든 하려고 해야 네. 되잖아요. 이 산부- 사업 자체가 네. 밑에 뭐 지원 근거에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는 거라면 사업이 이렇게 자꾸 단순하게 감액되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수요에 맞는 재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장님 말씀으로 보면 이건 어려운 사업이고 대상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는 듯한 느낌밖에 들지 않거든요. 저희가 홍보는요. 주로 네. 산부인과에서 이런 그 냉동난자 그런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연계해서 하고요. 또 SNS나 그러면은 산부인과는 몇 곳에 이렇게 연계하셨습니까, 이게? 냉동난자 같은 경우는 어느 산부인과라도 여기 다 관내만 있으면 가능. 안내를 하셨습니까? 네네. 아, 충남대 병원이나 산부인과 있는 곳이면 저희가 다 리플렛이나 이렇게 제공하고요. 네, 단순히 예. 리플렛만 하지 말고 좀 명확하게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세세하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공문 형식으로 발송하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발송을 하면 연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대출산을 위한 정책이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26년에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26년도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거 냉동난자 하는 단계에서도 조금 지원하는 그런 게 또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한번, 그런 네. 것처럼 이제 필요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대상자도 늘리면서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의료기관 또는 난임센터 뭐 연계해서 좀 안내를 강화하셔가지고 홍보 체계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뭐 주변에도 안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다 이걸 하겠다라고 느꼈을 때, 아, 이걸 지원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저조차도 이게 있다는 건 알지만, 홍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어. 중국에 이런 게 있어라고 이야기한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그런 체계를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수요를 좀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임신 그리고 출산 연령층을 좀 타겟으로 좀 온라인 홍보도 하시고 난임 치료도 지원 그리고 연계한 좀 안내 패키지를 좀 마련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수요 조사를 사전에 좀 많이 하셔서 내년 사업 설계에는 좀 개선된 모습이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소장님. 해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이게 맞아요?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